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이제 미국 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날 상승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가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산타랠리라고 부르는 그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거래일부터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서 정말 산타랠리는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과 희망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 30개 가운데 27개 종목이 오를 정도로 오늘 다우지수는 전반적인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물론 S&P 500 지수에서 보면 가장 상승 탄력이 큰 업종은 에너지 섹터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마감 분위기 살펴봐야 되겠죠. 전채린 앵커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미증시는 반가운 랠리로 이번 한 주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이상의 탄력도를 지켜낸 채 장중 내내 움직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현재 신고가를 경신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 신고가를 터치하고 있는 S&P 500 지수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이어지는 새해 2거래일 시장이 오르는 특징이 있었고 이 특징을 보고 우리는 산타랠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바로 오늘이 그 산타랠리의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입원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JP모건에서는 오늘 오미크론의 영향력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기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가 팬데믹 종결을 부추길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우려가 잦아들면서 시장은 조금 더 시원하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밖에 전해진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 마스터카드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쇼핑량이 작년보다 무려 8.5%나 급증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17년 만에 최고폭의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 속에서도 이렇게 쇼핑량이 급증세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준 셈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오늘 투심을 조금 더 자극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섹터들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의 11개 업종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 섹터,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주식들 동반 오름세를 띠고요. 에너지 섹터가 1.8%의 강세로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역시도 1.9% 가까운 강한 탄력도로 이 지수 상승을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 밖에도 강하게 오르는 섹터, 자재와 부동산 1%대의 상승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약한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0.2%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맵을 열어서 보다 구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오름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섹터가 눈에 확 들어오는 오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모두 2%대의 강세로 섹터 상승을 주도해가는 흐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 내에서 엔비디아와 AMD가 4%와 5%대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메타 플랫폼이 강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장 거래가 종료됩니다. 거래 마치고 돌아와서 남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미국장 이번 주 첫 거래일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와서는 에너지 섹터 역시도 오늘 분위기가 좋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APA 코퍼레이션이 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대본 에너지가 5%대, 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4%대의 급등으로 에너지 섹터를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에너지 섹터가 전체 섹터 가운데 탑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은 차트를 열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랄프로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테일 종목들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이 덜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말 쇼핑량 급증 소식에 따라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랄프로렌이 오늘 장에서 4%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 밖에 또 로스스토어스 역시 2.5%대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공주와 크루즈주 관련된 주식들도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항공, 크루즈, 리조트 관련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항공주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 사이 수천 건의 비행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에 비행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는 0.65%의 마이너스권을 나타내고요. 그 밖에 항공주도 역시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고데디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가 스타보드 밸류가 이 고데디의 지분을 6.5%가량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액수로는 8억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 소식에 따라 고데디의 주가는 오늘 8.4%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오늘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헤드라인이 확실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의 차질이 크게 빚어지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오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WTI 선물 가격도 2.6%의 급등이고요. 브렌트유 역시도 3%대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잔잔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주일 내 고점 부근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추세인 만큼 금에 투자하려는 심리는 살아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현재 0.05%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장중 내내 이렇게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줬습니다. 0.9% 상승하면서 36,280포인트 선 뚫어낸 채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1.2%의 강세입니다. 오늘 4,784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신고가 경신에 나서는 S&P 500 지수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200포인트 상승입니다. 15,800포인트 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랜만에 들어오셨죠?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바로 랠리에 땡며든다입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좀 유행어인가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제 좀 스며든다, 매력에 좀 스며든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주호 앵커한테 스며든다면 주며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날부터 산타랠리 기간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부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좀 전개가 되면서 일부 좀 경계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JP 모건에서는 결국은 모두 다 랠리에 좀 스며들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내놔서 키워드도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무려 68번째 신고가로 좀 한 주를 마친 바가 있었죠. 근데 이날 또 이제 신고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JP 모건에서는 이 증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하지만은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들의 매파 스탠스 그리고 연말의 유동성 축소 등을 우려해서 메가캡 같은 이 저변동성 주식에만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른바 빅10 주식 외에 밸류에이션 D 레이팅이 심각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나스닥이 지금 1년 고점 대비해서 약간 7% 정도 하락해 있지만은 하락한 종목들의 그 하락 폭을 좀 살펴본다면은 38% 정도로 낙폭이 굉장히 과대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이런 쏠림이 결국은 시장 전체의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을 좀 전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하지만은 여전히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낮은 포지셔닝 그리고 기업들의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그리고 1월 효과 등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주식, 하이베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도 상황이 좋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게이밍, 결제, 사이버 보안, 뭐 바이오테크 이런 이 구조적인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펀더멘털 대비해서 충분히 디레이팅이 됐다. 그리고 1월에 이 같은 성장주의 이 성적표가 역사적으로 좋았다는 점을 들어서 좀 집중해야 한다,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JP모건에서는 지금 너무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은 그런 종목들 말고 거기에서 좀 빗나가 있는 종목들이 1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뭐 랠리의 두께가 좀 얇아진다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네. 자, 이런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정말 괜찮은 것일지 타 IB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희가 뭐 한 2년 정도 팬데믹을 겪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는 거를 거치면서 좀 분명해지는 거는 빅테크군의 성장주죠. 네. 그리고 반도체주도 성장주죠. 하지만은 이 두 뭐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전주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좀 분명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에 넘어서서 너무 여기에 너무 쏠리고 있다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JP모건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서 이제 12월 중순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의견에 좀 동의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 5종목이 4월 이후에 미국 증시 전체 상승분의 5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는 이 같은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결국은 좀 증시 전체 수익률을 약화시키고 또 낙폭이 과대되는 그런 조정이 나타났을 때 낙폭이 과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이익과 그리고 마진 측면이 모두 다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낮고 그리고 또 통화정책에 대한 긴축 우려도 시장이 선반영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이 전반적인 조정으로 번질 위험은 없을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이번에도 JP모건이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연말을 넘어서도 내년 초까지도 일단은 기대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동일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일단
보통은 시장에서 일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그 조정의 전조로 보긴 하지만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보면은 이익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올해를 빛낸 기술주라는 키워드인데요. 이제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해 어떤 기술주가 얼마나 성과가 좋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은 좀 제외했어요. 잠시 후에 빅테크 기업들은 또 올해를 누가 빛냈는지 살펴드릴 테니까 빅테크를 제외하고 과연 올해를 빛냈던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올해 빅테크 기업들이 아닌 이 기술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11월부터 빅테크를 제외한 기술주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었거든요. 뭐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하는 게 대부분이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인공지능 AI 대출 플랫폼인 업스타트인데요. 구글 출신의 개발자가 나와서 창업한 기업으로 올해 주가 상승률만 297%를 기록했습니다. 뭐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400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고점 대비 주가는 지금은 사실 반토막 이상 하락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작 가격이 이게 $40였었고요. 지금은 $160니까 여전히 거의 올해 초 주가 대비 4배 가까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업스타트의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난 3분기 매출만 250%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대체로 신규 상장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기 마련인데 업스타트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을 흑자로 마무리했고 올해도 이익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익 대비 주가 비율인 PER 비율도 약 160배 수준인데 PER만 놓고 보면 좀 비싸 보인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신규 상장한 적자 기업들은 뭐 PER 산정이 불가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업스타트의 경우에는 PER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 그래도 좀 괜찮다 보이는 그런 실적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올해를 빛냈던 기술주 탑5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PC용 터치패드를 만드는 기업인 시냅틱스가 200%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른 상태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 협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 아사나가 154%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나는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이 최근 기술주에 대한 폭탄 매물이 쏟아졌을 때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이 CEO들도 그렇고 그 내부인들도 그렇고 계속 주식을 팔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사나의 CEO는 주식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12월에만 아사나의 CEO가 거의 $3억 달하는 주식을 사들였고요. 자,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 유명한 포티넷 역시 145%의 수익률, 이제 모르는 사람 없는 엔비디아는 올해 13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가장 궁금한 거는 올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업스타트인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도 약간 궁금하고요. 지금 들어가기 좋은 가격대라고 월가에서 보고 있는지 월가의 시격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특징이 신용 심사를 AI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뭐 내다 보더라도 페이팔이라든지 뭐 스퀘어 그리고 소파이 이런 것과 더불어서 좀 AI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좀 묶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던 것은 결국은 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매크로적인 또 우려, 결국은 뭐 변이의 경제에 대한 영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에 따른 고성장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에 좀 연동이 됐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JP모건에서 이제 고성장주도 다시 한번 좀 랠리에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도 충분히 좀 이 구조적인 성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투자 의견에서도 일부 경계 심리는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웨드부시에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 중립 커버리지였고 목표 주가도 $160로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 커버리지를 또 게시를 하면서 단기 급락세를 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래 성장이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역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200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뭐 성장주는 항상 뭐 나오는 논쟁이 그거죠.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비싸냐 싸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여전히 좀 경계 심리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를 빛냈던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기술주 탑5를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업스타트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첫 1등이라면서 앱스토어의 그림 있고요. 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의 그림도 있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날 모처럼 이제 메타, 이 페이스북의 모회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뭐 한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 주말간에 기분 좋은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날에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바로 오큘러스 VR 애플리케이션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크리스마스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틱톡이나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등의 인기 앱을 모두 제친 셈이 됐는데 크리스마스에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메타에서는 VR 헤드셋이 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이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된 논의를 주도를 해왔다. 그러면서 앱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의 도입이 증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메타라는 기업의 섹터 내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됨을 시사한다라고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큘러스 VR 앱의 다운로드 2위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요. 네. 주요 아이비도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뱅크 같은 아이비에서는 관련해서 오큘러스가 이 크리스마스의 인기 선물이었음을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게이밍 콘솔이 좀 공급 부족 현상, 좀 쇼티지를 겪고 있는 것에 일부 좀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큘러스 VR 앱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5개국에서 탑5 엔터테인먼트 관련 앱으로 좀 선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전체 앱 중에 탑10을 기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당일뿐만이 아니라 인기가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내년도에는 메타버스 이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메타의 고위 임원을 영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바로 커뮤니케이션 홍보 담당자, 책임자인 안드레아 슈퍼트라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애플의 AR 헤드셋의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서둘렀던 그런 경향도 있겠고 네. 내년에는 특히 뭐 하드웨어 부문에서도 메타버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사람이 이제 뭐 VR 오큘러스가 없이 다운받지는 않았을 네. 테니까요. 뭐 매출이 얼만큼, 그러니까 오큘러스가 얼마나 팔렸는지는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1위를 기록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 오큘러스에 대한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올해를 빛낸 빅테크인데요. 조금 전에는 올해를 빛냈던 기술주, 그러니까 빅테크가 아닌 기술주 가운데 수익률 좋았던 종목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해를 빛냈던 빅테크주들은 과연 어떤 수익률을 올렸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좋을 땐 다 같이 올랐고요. 시장 안 좋을 땐 더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 위상을 보여줬었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바로 누가 뭐래도 구글의 알파벳이었습니다. 올해 수익률만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였었는데요. 자,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구글의 상승률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만 51% 상승했고요. 뭐 애플이 최근 이제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고 모두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한 해의 수익률을 따져보면 33% 상승에 그쳤습니다. 구글에 비해서는 거의 뭐 절반도 오르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메타 플랫폼은 2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아마존이 아쉽게도 5% 상승에 그쳤습니다. 테슬라를 만약에 빅테크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역시 올해 상승률은 56%였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올해 상승률 측면에서 구글에 밀렸습니다. 구글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빅테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뭐 이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경우에는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의 3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죠. 특히 온라인 광고는 최근 시장의 걱정거리였던 뭐 공급망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인플레이션과도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올해 온라인 광고 매출이
43%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악재에는 영향이 없었고 본업인 온라인 광고 매출은 또 급증하다 보니까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투자자들은 알파벳의 다른 부문의 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현재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은 언제 개선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업이 워낙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걱정할 거리는 없을 것 같고, 자, 올해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 알파벳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올해 알파벳이 왜 이렇게 잘 갔냐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물론 이제 기사 내용에도 일부 나왔지만은 전반적인 뭐 빅테크 선호, 특히 이제 안전 주식을 좀 취할 때 빅테크가 좀 부각을 받았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메타 대비해서 덜한 규제 리스크, 여기에 또 더해서 3분기에 어떤 뭐 이런 이 광고와 관련된 기업들, 뭐 메타라든지 스냅, 구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실적에서 iOS 업데이트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갈렸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벳은 여기에서도 좀 자유로웠고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 시장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높은 점수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좀 무게가 큰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렇다 투자 의견의 변화는 좀 동향이 관측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내년에도 뭐 빅테크 전반 그리고 알파벳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드부시에서 최근에 내년도 IT 섹터에 대한 10대 전망을 좀 제시를 하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알파벳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가 하이프, 뭐 열광, 이런 열풍에서 현실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파벳을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에도 빅테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올해 결국은 좋았잖아요. 네네. 뭐 일부 좀 부진한 종목도 있었지만은 내년에도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를 빛냈던 뭐 빅테크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